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 인천, 격전지 후보들을 만나서 각오와 비전을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내 신정치 1번지로 꼽히는 핵심 지역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재선의 도전장을 얻어내셨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분당 판교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분당 판교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지난 4년간 많은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일들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공한 기업가이자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과 분당 판교의 품격을 지킬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또 당의 지도부 등 중앙정치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대한민국과 분당 판교의 미래를 계속해서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분당 판교의 자부심을 더 크게 키우고 분당 판교를 사람을 위한 도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미래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때부터 2년이 돼서 영입을 했고 인재 영입 2호가 돼서 현역 의원까지 되셨습니다. 초선 의원이 되셔서 이제 여당의 최고위원, 청년위원장도 맡으셨었는데 4년간 지역구 활동을 이제 잘했다는 판단해 당에서 이제 경선으로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좀 자평한다면 어떨까요? 네, 크게 중앙 정치와 또 지역 정치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중앙 정치에서는 제가 크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준비하고 설계하는 그런 작업과 청년을 위한 정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벤처 확인 제도를 개편을 하고 연대보증제도 폐지하는 데 좀 앞장섰습니다. 창조경제 핵심센터 활성화하는 부분과 그리고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저희가 세이프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신규 벤처 투자 방식을 적용하는데 또 앞장섰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한도 상향, 또 구상채무 감경하는 부분, 또 입법하고 아직 통과는 못됐습니다만 기업 주도의 벤처캐피탈 CVC 도입하는데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부르는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성안하고 통과시키는 데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국 청년위원장 또 국회에서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으면서 청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을 했었고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그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정부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랄지 청와대 청년정책소통관이랄지 이런 자리에 청년들이 직접 진출을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데 집중을 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지역구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운 점들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했던 정말 울고 웃는 4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분당 판교를 미래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인프라를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 8호선 연장 문제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이런 교통 문제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3호선 연장 또 백현 마이스 단지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100만 인구 도시 또 기업 도시에 걸맞는 성남 특례시를 지정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하게 해결이 못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또 때로는 웃고 또는 때로는 울면서 같이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전해하신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고 분당 판교 자부심 더 키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 슬로건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예, 제가 분당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고 또 판교에서 제 기업을 읽어왔습니다. 분당은 제1기 신도시로서의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또 가지고 있고
판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대표로 해서 우리 혁신의 상징 또 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판교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이제 3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 분당 판교의 어떤 미래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판교의 주민들이 분당 판교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상당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21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그 자부심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선보이겠다, 펼치겠다 이런 저희 의지 표현으로 분당 판교의 자부심을 더 키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제 성남 분당갑 후보들에게 드리는 공통질문, 부동산 관련 2개, 교육, 교통 관련해서 묶어서 하나 이렇게 총 3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판교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발판을 마련하셨다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고 그런데 이제 LH를 상대로 지역민들은 불만이 있어서 집단 소송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결국에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긴 했습니다만은 전환 시점에 오고 보니까 LH가 너무 비싼 가격에 전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인 거죠? 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20대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공약으로도 내걸고 네.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이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법제처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가장 역점을 줬던 부분은 그 감정평가 금액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감정평가 금액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해왔고 그리고 LTV DTI를 좀 낮출 수 있는 LTV를 좀 높이는 부분 예. 그리고 이자율을 좀 낮추는 것들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단지가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고 국토부 또 LH를 상대로 해서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많은 또 주민들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감정평가 금액대로 또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또 생각들을 하셔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LH를 상대로 해서 집단 소송을 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여당 재선 의원이 되면 우리 이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주민들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공공임대 주택 논란과 더불어서 서현동의 공공주택 지구 개발도 난항입니다. 역시나 이제 지역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이게 이제 난개발에 대한 우려일까요? 지역민들은 이제 탐탁지 않아 합니다. 지역민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공임대 분양 전환 문제와 더불어서 서현동 110번지 개발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조금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제 과거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국회의원 시절 또 시의회에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을 예. 때, 이재명 시장 계실 때입니다만 그때부터 추진이 됐었고 2014년도에 시가외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벌써 이제 6년이 되어 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다시 되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를 꾀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주민들께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기 신도시 분당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저도 우리 분당 판교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신들의 우리 주민들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모습,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이 없이 갑자기 기존에 있던 신도시 한켠에 어떤 작은 아주 크지 않은 단지입니다만 예. 대단지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통 문제랄지 환경 문제 또 교육 문제를 말씀을 주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우려 내지는 걱정이 저는 타당하다고 예. 봅니다. 이 부분은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분당이라는 일기 신도시 분당으로서의 미래 모습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만든 다음에 네. 개발이 되었다라면 우리 주민들께서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네.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 주시는 뭐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또 환경 문제 이거는 별도의 트랙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또 이 110번지 문제와 더불어서 분당 신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그려 나가는 작업들을 21대 국회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판교 한 뭐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참 이제 분양 붐이 일고 전국의 관심을 받고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했던 그 프로그램 제목도 판교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그때 붐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집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네, 시점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여기와 관련돼서도 뭐 해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판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또 급등하면서 네. 말씀하신 이제 보유세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1주택자 보유세 완화법을 추진하겠다는 예. 이제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공시지가를 기준이 아닌 최초 매입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네.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유 거주 기간별로 공제율을 좀 상향을 해서 양도소득세 이것도 물론 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에 예. 한정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단순히 뭐 완화나 감세 그런 측면이 아니고 모든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 부동산 세제가 약간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저는 꼭 개정돼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분당은 인구 밀집도가 포화 상태. 당연히 이제 교통과 교육과 관련돼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됐습니다. 이 문제 해결 방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교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서 또 주변에 그 경기도 광주 또 용인 이쪽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예. 사실은 이제 분당 판교의 교통 유입 또 분당 판교를 거쳐서 또 서울로 가는 어떤 교통 유입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까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된 부분은 8호선 연장하는 부분 그리고 판교 트램을 설치하는 부분은 거의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 작은 좀 행정적인 절차가 좀 남아 있고요. 예. 또 지금 저희가 그 다른 이제 인근에 있는 저기 여당 국회의원들 또 후보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호선 그러니까 용인에서 판교를 거쳐서 강남으로 가는 3호선 연장이라든지 예. 판교 서현 또 광주 오포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수서 광주선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여수 도촌역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교통 여건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 여건인데 교육 여건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20대 국회에서 주로 저희가 역점을 줬던 부분은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정책들을 추진을 했었고, 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다 함께 돌봄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또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분당의 이제 앞으로의 10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를 이제 다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경기도 교육청하고 유초중 통합학교의 청사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판교 쪽에 이제 대장동이 있는데 대장동에 시범적으로 그 초등학교, 중학교의 통합학교를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통합학교라는 건 이제 다른 학교를 옮기지 않고 한 번 입학하면 초등학교부터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 쭉 다닐 네. 수 있는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분당의 앞으로의 이제 뭐 10년 정도 후에 예. 아마 전체적인 재건축 리모델링이 이제 추진이 될 텐데 그 사이에서 이 유초중 통합학교 경기도 표현을 하면 유초중 미래형 통합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교육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테스트벨을 만들어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